오늘은 엘리트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엘리트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엘리트에서 학력이라는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에서 학력,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학력을 높게 가져갈 확률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공부를 할 길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학력, 그러니까 좋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높은 학력을 뭐 부수적으로 가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척도인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못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반짝거리는 재치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타고난 머리랑 앞을 내다보는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지 암기력에만 국한되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능은 좋아야겠죠. 지능은 좋고 지능이 나쁘면 일단 엘리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능이 학력으로 표현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학력이 그 사람의 지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력이 지능을 의미하지는 않고 지능이 높은 사람이 높은 학력을 가질 수는 있다. 표현이 그렇게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엘리트는 강인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맞아야 되겠지만 내가 이 길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길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맞아. 이게 맞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는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남들은 뭐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할 때 자기는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누워 자겠다. 이게 나는 더 나은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남들이 이렇게 돈을 벌 때 나는 지금 당장은 이게 돈이 안 벌리는 것처럼 모두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뭐 이런 신념 같은 것들이죠. 이건 단지 지능만 좋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강단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손해가 들어올 걸 각오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인한 정신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지능. 이 지능이 좋으면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지능은 앞을 내다보는 해안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강인한 결단력도 사실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지능과 이제 강인한 결단력이 두 개가 컨비네이션 된 사람은 대단히 귀하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올바른 도덕심. 근데 도덕심은 저는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많은 사람들의 공리를 도모해 준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사람들의 공리를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로 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이제 다치더라도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뿜어주겠다. 이런 것들 대단히 엘리트.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는 귀합니다. 귀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채찍질하고 단련하고 그거를 심지어는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는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정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인해야 돼요.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의지력도 강하고 체력도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인해야죠. 실제로 보면
훌륭한 운동선수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를 모델로 잡았을까요? 예,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 대단한 엘리트들입니다. 뛰어난 엘리트들이고 훌륭하죠.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강인하고 또 뛰어날 수 있는지. 자, 우리나라의 학력 우선주의, 또 대학 제일주의, 대학 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지능이 뛰어난데 암기력이 이 사람은 머리가 뛰어나. 그러니까 머리를 딱딱딱딱 생각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그냥 이만큼 통째로 주고 외우라 하면 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아, 이런 비효율적인 거를 왜 해? 아니, 안 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거를 암기하게 되고 어릴 때 어떻게든 많은 지식, 의미 없는 지식들, 쓸데없는 지식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쓸데없는 지식을 집어넣는 이유가 별 의미 없는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났죠. 아직까지 서울대 타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잘 사는가?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잘 사는가?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지능이 뛰어나고 자기 선택에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을 어거지로 쥐어짜갖고 서울대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쪽 부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어거지로 필요 없는 교육을 시키고 이 필요 없는 교육에서 나온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대학교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 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의 이 지능에는 8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재능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하나의 재능이 다 여러 사람들의 공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하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에 부모의 일차적인 역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의 역할은 이런 사람들에게 멍해를 씌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이쪽이 뛰어나네, 오케이, 이쪽으로 가. 당신이 이쪽이 뛰어나네, 오케이, 이쪽으로 가. 당신이 이쪽이 뛰어나네, 오케이. 다 존중해줘야죠. 근데 이거 하나만 괜찮다고 이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안 좋다 하니까 여기 수많은 이 사람들을 낙오자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 분명히 딴 거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는 사실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리고 단지 저기에 있는 허상뿐인 저거를 위해서 계속 쫓고 뛰는 거죠. 대단히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도 치대일 때 저보다 더 좋은 치대를 나온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지.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을 갈 거야. 그러면서 막 공부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배님한테 허상을 쫓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선배님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네가 치과의사로 살아가는데 너의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근데 환자들은 얻고 와가지고 뭐 치과의사 학력 보고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그거를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서울대에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 꽉 사로잡혀 있는 어떤 허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냥 허세에 찌들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장이 믿을 만한가? 나를 잘 치료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물론 초반에는 그런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뭐 더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는 있겠죠. 저도 그렇게 갔다가 이게 아니다는 느낌을 받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쪽 원장님이 더 잘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치과 말고요. 다른 제가 의과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런 식의 나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엘리트라 함은
뛰어난 지능. 근데 지능은 뭐 물론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 개발을 얼마든지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그다음에 강인한 정신력, 그다음에 결단력, 의지 강단 이런 거죠. 난 이쪽으로 가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다고 판단되는 순간 빨리 회전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인 겁니다. 다 맞는 것만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렇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있는 사람은 이쪽을 선택했다가 자기의 생각이 틀리면 그 순간에 지적으로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아, 이게 이러한 이유로 안 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그럼 이걸 이 방향으로 꺾자. 그래서 꺾을 수 있다고. 꺾어서 가. 물론 그 와중에 반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면 탁상 공론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쳐내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밀어낼 수 있는,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정치는 국가의 대개는 반드시 그런 엘리트들. 왜냐하면 그 대중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100명을 모아놓으면 다 산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마다 다 지능이 다르고 다 의견과 성향이 다른데 그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물고 가서 이도저도 아닌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의 발전은 민주주의에서 발전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독재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의 발전을 이룩합니다. 망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망하죠. 독재적으로. 어중간하게 판단하고 어중간하게 굴러가면 어중간하게 망하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천천히 쇠락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슬슬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라고 하는 엘리트주의가 엘리트들이 나와서 이제 국가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것들이 진정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들에게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들은 지능이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도덕성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 각색이 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잣대인 것 같아요. 도덕성이라는 게 그 시대 그 시대 그 시대에 따라서 올바른 윤리와 도덕이 항상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불안정하다고요. 사람들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뭐 사자가 가재를 사냥하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가? 근데 우린 사람이니까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글쎄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단 지성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더라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하고 있어요. 저도 기꺼이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도덕성, 그러니까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그게 올바른가 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다른 여러 사람을 공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거를 굳이 도덕놀이라고 하는 걸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엘리트는 위대한 거고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엘리트는 절대로 학벌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가 학력이 좋을 수는 있지만 학력이 좋다고 해서 엘리트인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나라에 그런 엘리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자기가 각자의 소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선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안에 엘리트를 만드는 법이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